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4일 오전 9시 현재 전일 오전 9시 대비하여 207명이 추가되어 현재까지 763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이 중 738명이 격리 중이고 현재까지 8,725명은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어제 세 분의 환자분이 사망하셨습니다. 사망하신 환자분께는 조의를 표하며 명복을 빕니다. 새롭게 확진된 환자 207명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763명의 지역별 현황은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부는 2월 23일 오후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 가능성에 대비하여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하였습니다.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경북은 청도의 대남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전파가 확산되고 있으며 추가 발생 사례 또한 주로 신천지 대구교회 사례 등과 관련하여 확진자의 가족이나 근무하는 집단시설,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파 속도와 유행 양상을 고려하여 전국 단위의 확산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격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과 그 이외의 지역은 각각의 유행 특성을 고려해서 확산 방지 전략과 봉쇄 전략을 병행하고자 합니다. 대구나 경북 등의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에서는 개별 환자의 동선 추적보다는 감염 가능한 시기의 접촉자를 신속히 파악하여 격리 치료하고 중증 환자의 의료 자원을 집중하여 사망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의 지역에서는 주로 신천지 대구교회 연계 사례들이 최우선적으로 확인하여 조치하고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확진 사례 등으로 인한 지역사회 확산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정밀 역학조사와 방역 조치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심각단계 전환에 따라 대국민 예방수칙을 개정하여 배포할 예정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손 씻기 기침 예절을 준수해 주시고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의료기관 방문 시는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사람이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며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임신부, 65세 이상, 고령자, 만성질환자 등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는 방문하지 않도록 자제하시고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등을 방문하거나 외출할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드립니다. 발열,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말고 외출을 자제하는 게 필요하며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를 관찰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아울러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콜센터, 관할 보건소를 문의하거나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에 있는 사람은 외출 및 타 지역 방문을 자제하여야 하며 격리 조치가 진행 중인 사람은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따라주시고 자가격리 수칙 또한 철저히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신천지 대구교회 집회 등에 참석했던 신도와 방문자들께서는 자가격리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주시고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는 관할보건소 1339 등에 문의한 후 해당 지시에 따라 선별진료소를 통한 진료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1차 질의 정도 3분 정도씩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시 40분까지 진행하고 종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쪽에서부터 질문. 서울경제신문 우영탁입니다. 대남병원에서 사망자가 왜 이렇게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지, 그 병원에 계신 분들의 신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셨던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상태가 상대적으로 중증이신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온천교회 역학조사는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디 역학조사? 그 부산 온천교회예요. 아, 온천교회요. 네. 저희도 어저께 사망자가 3분 더 추가로 발생하고 또 특히 사망자로 분류되신 분이 7분이 계신데 그중에 5분이 대남병원에 입원하셨던 환자분이셨습니다. 대남병원은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2월 15일 전후부터 발생을 감염이 일어났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면서 면역 상태가 좋지 않으신 분들, 특히 장기 입원하셨던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폐렴과 급격히 진행되는 호흡부전으로 사망자가 최근에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유행이 발생한 지 상당 시간이 지났고 그 중에 일부는 중증으로 진행이 돼서 급성기에 대한 치료가 진행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발견이 되면서 위중도가 높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아있는 환자분께서는 더 이상 추가적인 그런 사망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그런 진료와 치료 관리를 강화하여 예방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증이 많았던 이유는 이제 그런 의미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그 환자분 중에서 중증 환자분은 중증으로 분류되신 분은 14분 정도가 산소 치료 등을 받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좀 심각한 그 위중한 환자라고 보고 계시는 분은 2분 정도가 현재 계십니다. 한 분은 계속 그 저희가 중증으로 위중한 상태로 분류하셨던 분이 계속 치료를 잘 유지하고 계시고요. 한 분은 어저께 조금 그 상황이 좀 더 악화가 돼서 집중 치료를 받고 계신 그런 상황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조금 심각한 상황인 환자가 2분 정도 계시고 산소 치료 등을 받고 계시는 중증이 14분 정도 계시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온천교회에 대해서는 현재 8명 정도의 확진 환자가 확인이 됐고 계속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즉각 대응팀이 부산에 내려가서 부산시와 같이 역학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그 온천교회와 기존의 신천지 교회하고의 연관성에 대한 그런 연결고리는 찾지는 못했고 어느 정도 그 확진 환자의 역학적 특성과 노출 요인을 가지고서 감염의 위험 요인을 그러니까 감염원에 대한 부분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수행했던 그런 행사와 관련된 걸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직은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좀 더 진행되면 감염원이나 감염 경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혹시 처음 오신 기자님 먼저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조선일보 양지호입니다. 그 심각 격상 이후 첫 브리핑 하시는 건데요. 질본의 역할이 어떻게 바뀌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대구에서 오늘 아침에 중수본 따르면은 유증상자가 37,000명이고 그다음에 4주 정도 걸려서 안정화될 거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뭐 어느 정도 인원들을 대구에서 검사하게 될지 하루에 검사의 인원은 지금 키트 상황에서 어느 정도 가능한지 그다음에 4주라는 수치는 어떻게 나온 건지 대구 관련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심각 단계로 격상이 되더라도 그 방역대책본부는 지금과 같은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위험에 대한 판단 그리고 방역 대책에 대한 전략을 마련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이 부분을 중수본과 중대본과 협의해서 관계부처의 협력과 지자체의 협력을 통해서 방역 조치를 지금과 같이 추진을 하게 됩니다. 좀 더 심각 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국무총리 주재의 중대본이 형성이 되게 돼서 본부처적인 노력과 지자체의 노력 또는 의료계와 협력 체계들을 좀 더 강화하고 많은 자원을 투입할 수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현재 이제 대구가 지역사회의 감염이 어느 정도 그 신천지 대구 교회로부터 시작된 유행이 2차 전파를 통해서 어느 정도
확산됐을 것을 우려해서 대구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자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검사를 진행을 해서 조기에 확진 환자를 찾고 격리하여 추가적인 전파를 차단하는 그런 목적으로 한 4주 정도의 기간을 정해서 2주 정도는 유증상자에 대한 검사들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치료에 집중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현재 선별 외래, 선별 진료를 확대하는 그런 인프라 의료팀들을 구성을 해서 확대하는 그런 계획을 현재 중수본과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의 말이었고요. 제가 3만 7천 명에 대한 거는 듣질 못했는데 아마 통상적인 그런 그 감기 증상을 보이는 그런 기본 통계들을 그냥 인용한 게 아닌가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검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하루에 한 5천 건 정도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요 한 3일 동안에는 매일 4,500건에서 5천 건 정도의 검사가 전국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대구 지역에서의 검사 물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의 검사 기관으로서는 저희가 한 7,500건까지는 검사가 가능한 상황인데 이런 거는 검사 수행할 수 있는 검사 기관을 지속적으로 늘려서 좀 더 검사 역량과 이런 부분들을 확대하는 거를 계속 협의 중에 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검사 가능한 기관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느 정도 질평가를 해서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2차 검사 기간이 확대가 되면서 대구 지역에서도 검사 가능한 기간이 4개 정도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최대한의 수탁 검사 기관 또는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역량을 높여서 조기 발견하도록 그렇게 검사 체계도 강화하고 개편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예, 기자님. 네, 고생 많으십니다. 대덕내 김인환 기자입니다. 코로나 확산세 지속되면서 장기화 가능성 배제를 못하게 됐는데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도 길게 보고 좀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현재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질병관리본부라든지 확산 방지하고 있는 병원 의료진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질병관리본부하고 국립보건연구원 연구진은 지금 몇 명이 구성되어 있고 세부적으로 어떤 연구를 진행하는지 궁금하고요. 장기전 대비를 위해서 질본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부분, 연구진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부분 어떤 부분인지 일단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국민들이 어찌됐든 질본에 지금 나름대로 고마워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본부장께서 지금 컨트롤 타워 수장으로서 좀 몸 상태는 좀 어떠신지 또 그리고 어떤 스케줄로 움직이고 계시는지 그리고 내부 구성원들은 체력적으로 좀 이렇게 버텨 나갈 수 있는지 좀 여쭙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말씀드리면 확진 환자 관리하는 의사 간호사 있는 병원에 있는 필요한 부분도 지금 파악하고 계신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연구 개발에 대해서는 몇 번 질문을 하셔서 답변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그 연구 개발 분야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신속 진단법을 개발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는 질병을 중증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치료제를 개발하는 건데 이거는 기초후보 물질부터 개발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알려진 그런 약제들의 어떤 효능을 평가해서 치료에 대한 쓸 수 있는 그런 약제들을 확인하는 거가 일단 우선적으로 진행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백신이고요. 많은 나라들이 이게 경증이고 초기 전파가 되기 때문에 메르스나 사스처럼 퇴치를 하기에는 어려운 상태라고 보고 장기전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올 겨울 유행 다시 한번 또 유행들이 주기적으로 발생할 거에 대비해서 백신 개발도 중요하고 또한 이제 근본적인 치료제도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속 진단제, 치료제 그리고 백신 분야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고 그런 연구들은 저희 국립보건연구원 단독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 그리고 출연연 그리고 여러 산업계가 협력체를 만들어서 R&D를 하고 있는 R&D 협의체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방역대책본부의 직원들이 업무의 부담이 크긴 하지만 잘 견디고 잘 진행하고 있다. 그 정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세종으로 질문 넘기겠습니다. 개별 환자의 수치나 역학 정보는 저희 팀을 통해서 나중에 추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종의 세 분 YTN, 뉴스핌, SBS 순으로 말씀 주십시오. 네, YTN 이상곤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에 국군 대전병원으로 군인 한 명이 이송됐다고 하는데 이게 대전시 통보는 오늘 아침 10시 넘어서 이루어졌다고 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왜 사전 통보가 안 됐는지, 그리고 이분이 어디서 왔는지도 통보가 안 됐는데 이분이 어디서 어떻게 오게 됐는지 그런 경위도 좀 궁금하고요. 국군 대전병원 현재 준비 상황과 앞으로 환자들이 이쪽으로 이송할 계획이나 이런 게 지금 혹시 세워진 게 있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군인에 대한 이송 부분은 아직 제가 그 세부 정보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마 정보를 확인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브리핑 준비 때문에 듣질 못했고요. 그 부분은 좀 확인해서 확인되는 내용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에 있는 그 병원은 현재 그 국가 감염병 전문 기관으로 일단 지정이 돼서 환자에 대한 그런 예비병상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대전병원에는 이동형 음압기나 각종 장비들 또는 개인 보호구들이 준비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시도의 병상에 부족이 생기게 되면 이 대전병원이나 국립중앙의료원 쪽을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환자를 언제든지 보낼 수 있게 준비를 거의 진행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뉴스핌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뉴스핑 광명입니다. 오전에 여쭤봤던 거 차관님한테 답변을 못 들어서 좀 같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오전에 차관님 말씀으로는 지금 지역사회 확산이나 이렇게 감염 경로가 확인 안 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감염원 추적에 집중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까지 29번 확진자가 3번, 6번하고 관련성이 있다는 거 말고는 감염원 추적이 아직 되는 곳이 없는 것 같은데 감염원을 조기 추적해서 이 지역사회 조기 차단을 하는 이 전략이 가능한 것인지 조금 의문이 들어가지고요. 이게 심각 단계로 격상을 함에 따라서 대응 체계가 뭐 바뀌고 있는 것이 맞다고 볼 수가 있는 건지 조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예전에는 해외 유입과의 연결고리를 찾아서 주로 역학조사를 진행을 했고 접촉자 확인으로 많이 집중을 했습니다. 근데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이 되고 또 역학적 연관성이 없는 환자는 그만큼 감염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19의 특징이 초기에 아주 경증 단계의 경증 환자가 중간에 매개를 하게 되면 그 연결고리를 찾는 건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구 지역이나 경북 지역 같이 그런 유행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또 지역사회 감염이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그런 개별 사례에 대한 감염원 확인, 추적에 대한 부분보다는 좀 더 신속하게 접촉자를 찾아서 추가 환자 발생을 차단하고 또 중증 환자를 관리하는 그런 전략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전략으로 전환해서 유행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 그 관리 지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하지만은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지역사회 감염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진 않았고 또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려면 산발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추가적인 그런 접촉자를 확인해서 격리 조치하는 그런 조치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 잠복기가 한 3, 4일로 굉장히 짧았고 3, 4일 이내에 접촉하신 분들에서 발병자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대중 교통수단이라거나 아니면은 조금의 그런 그 일상적인 그런 접촉을 통해서는 확진이 되는 그런 사례가 거의 알려져 있지는 않아서 좀 더 밀접하게 가족이나 직장 동료 같이 좀 더 밀접하게 반복적으로 노출되신 그런 접촉자를 중심으로 하루 이내에 찾아서 신속하게 격리 조치하는 쪽으로 조금 방향을 전환해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심각 단계이지만 지역적인 상황에 따라서 좀 더 그 대응의 수위나 방법을 좀 달리하고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SBS 기자님. SBS 화강민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어린이 환자
11살 이하 어린이 환자 3명의 상태와 치료 방법, 좀 다른 어른 환자와 치료 방법이 다른 부분이 있는지 지금 상태 설명해 주시고요. 그 10대 환자가 10명이라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초등학생 이하, 13살 이하 어린이 환자가 혹시 추가된 내용이 있는지 그것 좀 궁금하고요. 다른 질문은 그 지금 아까 차관님도 그렇고 신천지 연관 환자 대남병원 위주로 이제 환자 늘고 있다고 설명하시는데 31번 환자 발생 이후에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는 혹시 파악된 게 있는지, 이게 한 건도 없는 건지, 있다면 몇 건이고 어느 지역에서 유입된 걸로 파악하시는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린이는 어제부터 많이 보도된 아이가 이제 김포에 있는 16개월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아버지가 이제 양성이시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같이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아이의 상태는 양호한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확인된 4세 아이에 대해서도 지금 대구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건강 상태는 양호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아 어린이에 대해서는 이제 중국의 그 4만 명 통계 분석한 것도 보더라도 19세 이하가 한 2%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대부분은 이제 증상이 경하거나 뭐 이러다라고 중국에서는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이제 계속 좀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진료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소아를 위한 치료에 대해서는 소아 감염 학회하고도 계속 진료 가이드라인에 대한 것들을 정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이들을 위한 칼레트라 시럽을 우리나라에 허가된 제품이 없었지만 식약처와 협의해서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해서 어느 정도 분량을 확보해서 필요시에 투약할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10대에 대해서는 이제 대부분은 증상이 있어서 발생했다기보다는 그 저희가 접촉자 조사나 가족 조사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인지된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그 10대 에 대해서 일일이 정보를 다 갖고 있지 못해서 그 정도로만 오늘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해외 유입 사례가 확인된 사례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최근에 주로 보고되고 있는 환자들은 다 대구 신천지 교회하고 관련된 사례들, 그 사례하고 연관된 사례들이 대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도 대부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사 중인 사례들도 보면 접촉자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 중에 일부는 해외를 다녀오신 분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분이 해외에서 감염된 건지 아니면 그 신천지 대구교회하고 연관된 사례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분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베트남이라거나 다른 나라의 여행력은 있지만 그게 그분의 감염 경로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현재까지는 신천지 대구교회하고의 연관성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쪽에 확진 환자의 표를 드리면 대구 신천지 대구교회와 청도 대남병원 관련된 그 사례가 전체 사례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1차 웨이브라고 얘기했을 때 해외 유입과 관련된 지인들에서 발생한 사례들이 한 4.3% 정도 되고 있고 아직 분류나 조사가 진행 중인 사례가 한 20%가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정도의 양상입니다. 공식적으로 해외 유입 사례가 31번 이후에 확정된 사례는 현재는 없습니다. 네, 그럼 당산으로 질의 넘기겠습니다. 세 분 질의 주셨습니다. 머니투데이, 연합뉴스, 아주경제 기자님 순으로 말씀 주십시오. 네, 머니투데이 김근인데요. 그 31번 환자가 그 이제 자기가 그 검사를 받겠다고 했는데 보건소에서 검사를 뭐 거부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실 공방이 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파악이 되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대남병원에서 이만희 친형 장례식이 있었는데 그때 중국인들이 참석을 했었는지 혹시 우한에서 온 중국인들이 있었는지 파악되셨는지 궁금합니다. 31번 환자 관련해서는 보건소와 그 환자분에 대한 면담 조사를 해야 팩트가 확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대구시는 유행이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의 조사는 좀 그 시간을 가지고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그 대응하고 있는 그 보건소의 대응에 집중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은 추후에 별도로 자료나 아니면 면담 조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례식 참여자의 어느 정도 명단을
확인을 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참석자 명단이 있지는 않지만 이제 뭐 조의금이나 이런 거를 내신 그런 명단들 또는 신도에서의 참석자 뭐 이런 명단들을 좀 파악을 해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아직까지는 뭐 중국인이나 우한 다녀오신 분에 대한 조사까지는 진행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우한인 경우에는 1월 23일 날 공항이 폐쇄가 됐고 또 그 지역 통제가 되기 때문에 상당한 그런 시간적인 그런 경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돼서 그 부분은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확인된 그 중국 입국자나 이런 사람은 현재까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연합뉴스 기자님. 네, 연합뉴스 강혜란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이랑 부산 지역에서 좀 집단 감염이 있었는데 그 확진자들의 접촉자들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대략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접촉자들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랑 이게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사람 수가 많은데 관리하는데 인력이나 뭐 이런 장비 같은 게 부족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현재 대구 같은 경우는 신천지 대구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신도분들은 다 일괄 접촉자로 간주해서 9,000명 넘게 관리가 되고 있고요. 또한 확진 환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친밀한 그런 가족 또는 의료기관의 노출자들에 대해서는 접촉자를 계속 저희 역학조사관이 확인하면서 접촉자에 대한 분류와 관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대구 지역에서는 접촉자 숫자가 상당히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숫자까지는 지금 갖고 있지는 않은데, 그래서 대구시의 경우에는 그 교인 신도들과 또 확진 환자의 접촉자까지 포함한 접촉자에 대해서 아침에 대구시장께서 브리핑하실 때는 전 공무원을 다 동원해서 1대3 정도의 매칭을 해서 가능한 집중 관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대구시의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최대한 접촉자 관리와 유증상자 검사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은 그 온천교회와 일부 또 이 신천지 신도하고 관련된 그런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조사와 조치가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당산에서 KBS 기자님 질의 요청 왔습니다. 말씀 주십시오. 네, KBS 이수민입니다. 아까 중증 14명, 위중 2명이라 그랬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혹시 중증이랑 위중이랑 좀 저희가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면 되는지랑요. 또 치료 방법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연락 안 되는 신천지 교인 관련해서 대구시는 지금 30명이라고 하고 경찰청장은 21명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 지금 시간 기준으로 연락 두절된 신천지 교인 몇 명인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위중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기계 호흡을 하는 기관지 삽관술을 해서 기계 호흡을 해서 기계 호흡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에크모 같은 거를 쓰시는 분들은 위중하다라고 표현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대부분은 기계 호흡을 시작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중증이라고 표현해서 말씀드린 분들은 폐렴으로 인해서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서 산소 마스크 등을 통해서 산소 치료를 하고 계시는 분들을 비교적 중증이라고 말씀드려서 그런 기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치료 방법의 차이는 말씀드린 대로 중증은 산소 포화도를 올려주기 위해서 산소를 2리터 내지는 4리터를 산소 마스크를 통해서 산소 치료를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고요. 위중하신 분은 폐 기능 부전으로 인해서 기계 호흡으로 호흡을 유지하고 있고 그런 분들에 대한 이제 집중 치료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천지 교인 관련해서는 계속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 저희도 들은 바가 30명, 21명이라고 들었습니다. 아마 계속 경찰청에서 추적에 대한 부분이 진행되고 있고 또 확인이 되고 있어서 숫자가 시간적인 차이로 그렇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금 시간에서는 실시간으로 그렇게 자료를 받고 있지는 않고요. 계속 줄여 나가서 아마 추적 조사를 완료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는 양해 말씀드립니다.
각 지역별로 한 분씩 더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호송에서 이투데이 김지영입니다. 질문 두 가지입니다. 먼저 지금 국회의원 보좌관이 확진 판정 받았다는 얘기가 도는데 이게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한지, 만약에 사실이면은 국회가 폐쇄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청도 대난교회하고 신천지 간의 관련성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돌고 있는데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국회 관련해서는 보좌관 확진된 거는 저는 아직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아침에 이제 그 몇몇 의원님들께서 그 확진받은 환자분하고 접촉하셨다라는 보도와 그 보고는 받았고요. 그 부분은 저희 서울시에서 역학조사한 결과 발병 전에 노출이 되셔서 접촉자로 분류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사례 판단을 했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좌관 건은 제가 아직 보고받은 건 없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남병원하고 신천지 교회하고의 연관성은 저희도 지역적인 그런 그 연관이나 또는 발병 시기들이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뭔가 연결고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놓고 여러 가지 교인이 혹시 교회를 방문했을 수도 있고 또 일부 종사자 중에도 교인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장례식이 뭐 연결고리를 했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그런 여러 가지 가설을 놓고 하나를 다 배제하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조사가 더딘 거는 저희도 좀 답답하긴 하지만 하나하나 지금 그 데이터베이스를 비교하고 또 필요하면 검체 검사 같은 거를 진행하면서 조사가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은 신속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루머에 대해서는 확인된 사항은 현재까지는 없다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세종에서 한 분 질의 주십시오. 네, SBS 허강민입니다. 지금 그 대구랑 경북 지역의 국가지적 음압병상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 경북, 부산, 경남, 강원 이쪽 근처 지역에 가용 음압병상이 지금 남아 있는 게 어느 정도 있는지, 몇 개가 차 있는지 혹시 이거 지금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아니면은 문자로 좀 공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도 병상 배정받지 못한 확진 환자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음압병상이 아닌 일반 병상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게 되는 건지, 그렇게 될 경우에는 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말씀 주신 대로 제가 전국 국가지정 병상에 현재 어느 정도 입원돼 있는지는 문자로 확인해서 중수본 통해서 확인해서 문자를 드리겠습니다. 확진 환자가 많이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가 소수일 때는 1인 인실의 음압병상으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대규모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국가지정 음압격리 병상으로 수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칙을 세운 거는 환자의 중증도를 일단 분류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주로 성별, 기저질환 유무, 그리고 진단된 시기, 뭐 증상 현황, 뭐 엑스레이 소견 뭐 이런 걸 가지고 임상 의사가 중증도를 분류를 해서 어느 정도 뭐 중환자실 치료까지가 필요하다라고 예견되는 그런 중증 환자분들은 그런 치료가 가능한 국가지정 격리 병상 중심으로 환자를 배정하고요. 그렇지 않은 환자분은 일반 병실에서 치료를 하되 저희가 접촉자는 발생했을 때 교차 오염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한 1인실 격리를 원칙으로 하지만 확진 환자인 경우에는 이미 확진 상태이기 때문에 1인실 또는 다인실을 다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지침을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의료진들이 최대한 그 노출되는 거를 차단하고 그리고 뭐 칼레트레거나 아니면 다른 그런 산소 치료 같은 그런 적정한 치료를 진료 지침을 근거로 치료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현재까지 그 입원이 안 된 환자 수는 대구하고 경북에서 오늘 브리핑을 하셨던데요. 제가 그 숫자를 지금 상세하게 숫자까지는 파악을 못하겠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계속 대구의료원과 그 계명대 동산병원 입원 병상을 확충하고 있어서 금일 내지는 빠른 시일 내에 다 격리 입원 조치를 완료하겠다라고 대구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당산에서 마지막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경향신문 윤지원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의료진 감염 현황이 궁금합니다. 의사나 간호사 뭐 이렇게 구분해서 알려주실 수 있을지 또 문의드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것도 저희가 전국 통계를 그렇게 직업별로는 구분을 하지 못했는데 현재 의료인의 감염이 발생한 데는 계속 말씀드렸던 청도의 대남병원의 간호사 그리고 간호조무사 그리고 정신건강요원들 해서 거기가 한 9명 정도 종사자가 확진이 됐고 비교적 경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지역에서 특히 대구 카톨릭 병원과 대구 지역에서도 이제 상당수 병원이 확진자에게 많이 노출이 돼서 대구 지역의 의료진 감염이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10명 이내의 그런 의료진들이 감염된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저희 통계가 좀 정리가 되면 별도로 좀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통계 드리는 내용은 저희가 문자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월 24일 정례 브리핑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대책본부가 상황 대응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기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